안녕하세요, 우리 법등이 여러분. 오늘도 김매학과 함께하는 행정사 기출문제풀이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법은 토지거래허가입니다. 자, 이쪽 부분은 우리 교재 115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토지거래허가는 문장 자체가 일단 깁니다. 이 문장을 절대 다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이 부분은 이론적인 체계로 문제를 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죠. 자, 1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맨 위쪽에 가가 있죠.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 상태. 허가를 신청도 안 해서 허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불허가가 나온 것도 아닌 그런 상태죠. 그냥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이 계약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유동적 무효, 일단 무효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나번에 전환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허가를 받아서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가 왼쪽 편에 써 있고요. 우측에는 불허가가 떨어져서 이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이렇게 전환이라는 부분은 확정적 유효로 되는 부분과 확정적 무효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5페이지 가셔서 허가를 받기 전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19번 문제 갈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단어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데 그냥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측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그 밑에 토지거래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세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허가를 안 받았죠. 효력이 전혀 있다 없다.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19-1번 보시죠. 첫 번째 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자, 토지거래에 관한 계약을 한 거죠. 이때 그 밑에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 19-2번도 마찬가지로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인지 봐야 되겠죠? 허가를 받기 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에도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20번 보시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죠? 그리고 우측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에요. 어떠한 효력도 안 생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단어가 나와도 무조건 틀린 지문 되는 거죠. 자, 우측에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소유권 이전 단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허가를 받기 전. 자, 이제 21번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 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우측에 허가 전. 그러면, 자, 매매대금 미지급. 여러분,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단어 나올 수가 없죠. 미지급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바로 끝나는 문제죠. 자, 그래서 21-1번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뒤로 넘겨볼게요. 116페이지. 자, 22번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죠? 토지매매계약에 무효가 확정되지 않았대요. 무효가 확정되지 않았다. 불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허가가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경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확정되기 전 상태, 확정되지 않은 상태, 바로 허가가 되기 전 상태, 유동적 무효인 상태죠. 자, 그때 여러분, 계약이 확정적 무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단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계약금에 포커스 두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계약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되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오면 X.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청구할 수 없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1번 볼게요.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X토지에 관해서 자, 우측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받기 전이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 대상인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뭐가 나온다 그랬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2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협력을 해야 되죠. 허가 신청에. 그런데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소송을 불사해서 소송까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소송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행은 소위청도 매매대금 지급 청구도 아니죠. 뭡니까? 허가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23-1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으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위배했을 때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소송으로 구한다 줄여서 소구할 수 있다로 가셔야 되죠.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24번하고 25번은 묶으시죠. 자, 이것은 서로 별개가 됩니다. 기존의 허가 대상인 토지계약과 별개의 계약, 별개의 법률의 규정으로 해지하는 방법이죠. 자, 24번입니다. 첫 번째 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X토지죠. 허가를 받지 않고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허가도 안 받고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했죠. 일단 무효죠. 어떠한 효력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개의 약정이죠. 별개의 약정으로 그 밑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정했습니다. 별도의 약정으로 해지할 수는 있는 거죠. 바로 별도의 약정으로 자동 해지하기로 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되는 거죠. 포인트 뭐예요? 별개의 약정. 기존 매매 계약과 다른 약정이죠. 이 약정으로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죠. 25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지요. X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문제는 그 밑에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거는 계약금 해제라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이건 별개의 규정이죠. 그래서 24번은 별개의 약정이고 25번은 별개의 규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자, 117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번의 전환이죠. 자, 전환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허가를 받으면 기존 계약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됩니다. 그래서 위에 써놨죠. 목차에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 말고도 자, 지정이 해지됐다. 그러면 해지됐다.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허가 받는 거랑 똑같이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자, 이제 26번부터 정리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존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죠. 거래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26-1번 보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자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냐? 아니죠. 처음에 계약으로 소급해서 유효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 체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입니다. 자, 27번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우측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지됐죠. 해지됐으면 기존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밑에 확정적 유효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28번, 29번, 30번은 여러분 확정적 무효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게 바뀌죠? 불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불허가야? 그럼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나 협력에 협조 안 하겠어. 이렇게 단호하고 결의에 찬 의사로 거절을 하게 되면 어차피 허가 신청을 못하니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떠나서 아예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근데 일방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쌍방 모두 협조를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것이 애초에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이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허가를 안 받으니까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28번 문제 가십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 매매 계약입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기로 합니다. 허가를 안 받는데요. 그럼 당연히 무효겠죠. 확정적 무효로 되겠습니다. 자, 28-1번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 동그라미 배제하거나 어떤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잠탈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제하거나 잠탈하겠다. 그러면 이 경우에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해야 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29번 가실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밑에 갑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합니다. 일방이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죠. 확정적 무효 되겠습니다. 확정적 무효 되고요. 30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X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갑과 을 쌍방이 허가 신청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합니다. 1방만 해도 무효인데 쌍방 모두 하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지 유효가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를 보셨죠? 절대 제가 문제를 다 읽었나요? 아니죠. 필요한 부분만 읽고 이론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반복 훈련하셔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자, 법동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